images showing 这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 그리고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국제뉴스 전문기자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어제 보니까 장성택 측근 망명설이 여기저기서 나오던데요. 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부인했습니다. 네. 어제 종편들이 특보 비슷하게 하루 종일 이 소식을 다루던데요. 정부가 부인을 해도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아주 강한 어조로 정부가 다시 한번 망명설을 일축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김희도 통일부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망명설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재확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어서 뭔가 방해 공작이 있을까봐 그러는 건지 정말로 없는 건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확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보도 내용은 되게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세계일보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장성택 측근 70여 명이 중국으로 도망가서 남측의 정보당국하고 접촉하면서 망명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어서 다른 매체들에서도 장성택의 측근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핵개발과 관련된 극비정보, 또 김정은의 비자금 정보 이런 것들을 들고 중국으로 탈출해서 망명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우리 공관에서 망명한 인사들에 대한 합동신문, 합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보도가 나오니까 정부 부처의 견해를 종합한 것을 통일부 대변인이 냈습니다. 보수 언론의 막무가내 보도도 일단 문제였고요. 외교부 대변인이 처음부터 좀 확실하게 아니라고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죠.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기사가 나면 사실 실제로 있었다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 사람들의 신변에 그리고 또 외교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위와 무관하게 이런 보도는 상당히 신중치 못한 보도라는 그렇습니다.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 장성택 처형 여파가 북중 관계에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황금평 개발 사업이 중단됐다는 보도가 있군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어제 압록강 하구에 있는 황금평 경제지대를 관리하는 북한 책임자들이 장성택의 숙청 후에 본국으로 송환돼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장성택이 황금평과 관련한 북중 공동위원회에서 북한 측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는 절차가 있었을 거고 사업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개혁의 책임자인 박봉주 내각 총리의 입지가 확실하고 또 장성택 사태가 이미 진행되던 때에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가 황금평 특구를 개발한다는 정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쨌든 장성택 처형 후에 북중 경협이 어떻게 될 건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황금평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데니스 로드먼, NBA 스타였던 로드먼이 어제 북한에 들어갔습니까? 베이징을 경유해서 평양으로 갔고 올해 들어서 전체적으로도 세 번째 북한 방문입니다. 네. 김정은 제1비서하고 가까운 사이라서 이번에도 김정은을 만난다면 장성택 처형 후에 처음으로 김정은이 외부인을 접견하는 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베이징 공항에 기자들이 100명 이상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정치적이지 않은 인물이고 또 본인도 그런 것하고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미국 쪽 언론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로드머니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은근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드머니 얼마나 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활동을 좀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4차 회의가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실까요? 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전자 출입 체계 공사 그리고 하루 단위의 상시 통행 문제, 인터넷 개통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는데요. 남쪽은 내년 1월에 개성공단 공동 투자 설명회를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쪽의 화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쪽에서는 체불된 임금의 지급 이런 것들을 요구했지만 여기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들은 계속 논의가 있을 거고요. 또 어제 회의하고 별도로 주요 20개국 G20하고 국제금융기구의 대표단도 개성공단에 갔는데요. 공단에 관한 그 사람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매신 기자가 북한 여공한테 장성택 처형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관계없이 잘 근무하고 있다 이런 답을 했고요. 홍양호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은 신화통신 기자의 질문에 장성택 처형에 관한 영향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군요.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 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거라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는데 최근에 장성택 처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결의안은 어쨌든 관심을 모았습니다. 북한 쪽의 대표는 늘 그랬듯이 적대 세력에 의한 날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가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이 유엔이 뭔가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결의안을 내는 게 실효적인 인권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통계도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도 계속 나왔는데요.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크게 불러가지고 창피를 주는 소위 네이밍 앤 쉐이밍 여기에 해당되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주중 미국 대사에 강경파가 임명이 됐어요. 미국 상원의회의 거물인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을 오바마 대통령이 주중 미국 대사로 내정했습니다. 이 보커스는 우리한테도 소고기 시장 개방 압력을 했던 주역으로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평소에 무역과 환율 문제에서 중국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인사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 내부적으로도 오바마가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버렸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보커스 의원은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오바마 케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보여줬던 미국 정부의 미숙함, 여기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백악관을 난처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네. 비리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도쿄 도지사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를 주도해서 높은 인기를 누렸던 이노세 나오키 도쿄 도지사가 어제 정치자금 스캔들로 결국 사퇴했습니다. 의료법인으로부터 약 5억 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동안 그거는 빌린 돈이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런 압박을 못 이기고 결국 물러났습니다. 도쿄도지사 하면 우리한테는 일본 극우의 대표 이시하라 신타로가 떠오르는데요. 이 이노세 지사는 이시하라 신타로의 후계자로 작년 12월 18일에 취임했으니까 정확히 1년 하루 만에 낙마했습니다. 일본 선거 투표 역사상 개인적으로 최다 득표를 한 것도 자랑거리였는데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하면서 결국 본업인 논픽션 작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규모 사면을 하는군요. 내년 2월에 열리는 소치올림픽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이콧을 막으려고 내린 결정인데요. 푸틴 반대 운동의 상징이 됐던 푸시 라이엇이라는 여성 록밴드 그리고 러시아의 북극해 유전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그린피스 활동가 30여 명 이런 사람들이 사면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푸시 라이엇은 작년 러시아 대선 직전에 러시아 정교회 성당에 가서 성모여 푸틴을 쫓아내서서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그 쫓겨나는 동영상으로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던 밴드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소치 올림픽에 대해서 삼선 대통령으로 크렘린궁으로 돌아온 푸틴이 승리의 나팔을 부는 순간이 될 거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자기를 모욕했던 사람들까지 사면하는 것을 보면 푸틴이 이번 올림픽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있긴 있어요?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반정부 인사 탄압, 또 그리고 올해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됐던 반동성애법 통과, 이런 것들로 국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 독일 대통령들은 올림픽에 안 가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 특히 미국은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했던 전 테니스 선수 빌리 진 킹, 이런 동성애자들을 선수단의 대표로 개막식에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인권 문제에 대한 서방의 압박은 굉장히 뿌리가 깊고 오래됐고 약간 좀 감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이런 시대착오적인 동성애 탄압, 이런 것들을 보면은 푸틴의 정책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중국 신화통신이 올해 세계 굴욕 사건으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을 꼽았군요. 난감한 사람, 난감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신화통신이 세계 무대에서 발생한 굴욕 사건 8개를 선정했는데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두 번째로 거론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서 대변인이 톱뉴스로 오르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뭐 그 순간에 딱 그런 걸 하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그런 배경이었다는 걸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굴욕 사건으로는 자기의 부하한테 납치됐던 리비아 총리, 그리고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서 있었던 가짜 수화 통역, 또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의 의원직 박탈, 이런 일들이 꼽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